2024년 대한민국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는 수억 원대 슈퍼카와 명품 로고로 가득합니다.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명품 소비율 세계 1위,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은 정체되었고 물가는 치솟는데 역설적으로 부의 상징들은 그 어느 때보다 흔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소비가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거품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렸던 그때처럼 시스템의 균열을 화려한 외피로 덮으려는 집단적 방어 기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부자인 척하는 사회는 경제적 파국으로 향하는 가장 화려한 전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산의 역전 현상입니다. 소득 수준은 평범하지만 소비는 브랜드의 최전선으로 튀어오르는 경우입니다. 통장 잔액보다 손에 든 가방이 비싸고 한 달 생활비보다 자동차 할부금이 더 큽니다. 이는 전형적인 부채의 자산화 오류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지만 명품과 사치제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부채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의 명품 열풍은 SNS라는 전시 경제와 결합하여 실질적인 자본 축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노동소득을 현재의 허용과 맞바꾸는 이 구조는 금리가 인상되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보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고정지출로 묶어버리는 순간 개인의 경제적 회복 탄력성은 영구적으로 상실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대화의 질과 말투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지만 가짜 부자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봉, 수익률, 매출을 과시합니다. 특히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결국 돈으로 귀결되며 현재의 실질적인 자산보다 곧 벌어들일 예정인 수익을 유난히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 매출이 수억 원이라 말하지만 실제 손에 남는 순이익은 미미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비극적 상황과 궤를 같이 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중산층은 실질 경제가 무너져 가는데도 과거의 소비 수준을 포기하지 못한 채 겉모습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하이퍼인플레이션과 사회적 파산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돈 이야기는 사실 내면의 경제적 불안을 감추기 위한 소음이며 실체가 없는 숫자로 자신을 포장하는 태도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게 될 취약계층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과시소비는 유동성의 치명적인 왜곡을 초래합니다. 생산적인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 혹은 개인의 노후 대비로 흘러가야 할 소중한 자본이 유럽의 명품 브랜드 본사가 있는 해외로 맥없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CDS 프리미엄을 높이는 잠재적 요인이 됩니다. 실물 자산이 아닌 이미지에만 투자하는 사회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터키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우리는 엄중히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 신용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어제 수천만 원을 주고 산 명품 가방은 내일의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한 가치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명품 열풍은 개인의 만족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자본 축적 동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이미지 구독자로 전락한 카푸어와 영끌 쪽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자동차 리스와 할부 금융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금리 시대에 금융기관의 막대한 이자를 상납하는 구조에 불과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빌라촌과 다세대 주택가에 주차된 수억 원대 수입차들은 그 자체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작은 서브프라임들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남들이 타니까라는 이유로 수입차 리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저당 잡힙니다. 보험료, 유지비,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30%를 넘어서고 있다면 그 개인의 경제 시스템은 이미 파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금융권이 파놓은 거대한 빚에 수렁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다. 경제 위기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징조는 시장의 신호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의 신호를 보낼 때 진짜 부자들은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폭풍에 대비합니다. 반면 가짜 부자들은 오히려 레버리지를 극단적으로 높여 한 방을 노리는 도박에 나섭니다. 코인 단톡방이나 불법 리딩방의 수익 인증 사진에 매몰되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수익률 5% 보장과 같은 허황된 약속은 대개 마지막 자산까지 앗아가는 덫이 됩니다. 과거 그리스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삶이 파괴된 이들은 자산 구조를 방만하게 운영하며 사치에 익숙해졌던 중산층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15%의 고수익보다 100%의 원금 보전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고민합니다. 당장 5배의 수익을 약속하는 달콤한 말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제적 체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허영심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개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부가 아닌 버티는 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짜 부자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늘 당장 수입이 완전히 끊겨도 최소 1년 이상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비상금,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소비 원칙입니다. 유행을 무작정 따르는 소비는 타인의 배를 불리지만 절제된 자본은 나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내 계좌와 건강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남들처럼 보이기 위해 미래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적어도 2번은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한 번도 사지 않겠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도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명품 가방과 내가 타고 있는 수입차가 정말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가면에 불과합니까? 경제 위기는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누가 벌거벗은 채 수영하고 있었는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대 위에서 수행하던 화려한 연기를 멈추고 냉혹한 현실의 장부와 숫자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부는 일시적인 과시가 아닌 끈기 있는 인내와 단단한 경제적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통장 잔액이 당신이 입은 옷의 로고보다 당당해지는 그 순간 비로소 당신 앞에 진짜 생존의 길과 경제적 자유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보이는 부자가 아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부자로 가는 길. 오늘부터 그 여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